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프입니다. 자, 요즘은 좀 좋으시죠? 아마 좋아야 정상이에요. 자, 요즘 같은 때도 안 좋다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좀 문제가 큽니다. 어제 이 친구 놈하고 전화 통화를 또 했는데 요새 자주 해요, 전화 통화를. 거의 뭐 매일 하다시피 그러는데 그 친구 역시도 뭐 CS 윈드를 좀 갖고 있어서 상당히 기분 좋게 통화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친구도 주식 투자를 한 20년 넘게 했어요. 20년 넘게 했는데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야 제피라 이제 좀 막 좀 눈을 뜨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마찬가지 뭐 고등학교 동창인데 저랑은 일단 뭐 그렇게 연락이 안 되는데 그 친구랑 또 연락이 되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걔가 뭐 주식을 좀 이렇게 뭘 좀 물어보더라고. 그래 내가 제필이한테 물어보고 얘기해 줄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뭐 좀 얘기를 해줬는데 그 나중에 통화하고 뭐 어떻게 됐냐 그래 물어보니까 좀 얘기를 해도 잘 이렇게 안 듣더래요. 그게 그런 겁니다. 뭐냐 하면 이 주식이라는 게 나 자신을 얘기만 이 한만 백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는 거하고 실천하는 거하고는 분명히 정말로 180도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저랑 맨날 통화하는 친구 같은 경우는 뭐 상장 폐지도 뭐 두어 번 당하고 그랬어요. 하여튼 그 걔도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봤습니다. 주식시장에. 그랬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얘기를 하면 좀 잘 알아듣는 거죠. 그 친구가 처음에는 그 제가 증권회사 다닐 때 그때는 뭐 제가 이렇게 관리를 했었고 제가 그만두고 난 다음에 또 제 후배가 그 친구 계좌를 관리를 해줬었어요. 근데 올해 초에 그 친구 사이에 뭐 이 주식에 대한 거 뭐 얘기 잘못했다가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면 서로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관여를 안 했었는데 올해 초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애가 막 정말 힘들어하고 막 그래 도저히 안 되겠어 갖고 제가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고 뭐 종목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뭐 그걸 사고 그래 갖고 뭐 좀 괜찮는데요 지금은. 그때까지도 뭐 올해 초까지도 그 친구도 20년이잖아요 경력이. 그런데 이 방향을 어떻게 가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친구가 어제 이제 막 눈을 뜬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요. 그쵸? 20년을 해도 그냥 장 열렸네 뭐 내 거 올라가나 장 열렸네 뭐 단타 칠 거 없나 여기서 이 얘기 듣고 괜찮겠네 사고 에이씨 안 되네 욕하면 팔고 아이고 좀 올랐네 아이고 좋네 하고 팔고 이거 암만 이렇게 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친구 하는 얘기가 그러잖아요. 20년을 했는데 이제 겨우 눈을 뜬 것 같다고. 그래서 농담 삼아서 그 눈 떠주게 해준 게 이 새끼야 형아 아니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맞다 맞아 뭐 그런 얘기를 하던데요. 뭐 어떤 얘기를 드리고 싶냐 하면 여러분들 습관이라는 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금 처음에 주식 시작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좀 많으실 거예요. 뭐 주린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들 같은 경우는 습관을 잘못 들이면 남의 얘기 아닙니다. 20년 동안 시장에서 진짜로 막말로 개고생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내가 투자를 하느냐, 그 습관을 어떻게 들여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렇게 뭐 TV 방송 출연도 꽤 오랫동안 하고 강연회 같은 거 이런 걸 이렇게 하다 보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요. 제일 안 되는 분들이 설프다는 분들이에요. 어설프게 하는 분들. 뭐 종목 이렇게 올려놓으면 거기다가 뭐 쓸데없는 이상한 댓글 달고 그런 분들이 설프다는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제일 안 돼요. 자, 흰 백지다 만약에 하얀 백지다. 그렇게 되면
거기다가 제가 그림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하얀 백지면 거기다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드리면 돼요. 그림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하고 그려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얼룩이 막 잔뜩 묻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얼룩이 잔뜩 묻어 있으면 거기다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해요. 그리고 또 산전수전 뭐 다 겪어보시고 그 친구처럼 뭐 한 20년 이렇게 고생해 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얼룩이 아니다라는 거를 자기가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얼룩을 지울 수가 있어요. 지우고 새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요점은 그거예요. 여러분들 처음에 투자하시는 분들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금 뭐 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그거 아는 거 아닙니다. 그거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바로 더 얼룩이 묻으면 더 정말 고생을 해야 되니까 그 얼룩을 빨리 하루빨리 좀 지우고 거기다가 멋진 그림을 그리셨으면 하는 뭐 그런 의미에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저거 글로벌 증시 뉴스들 간략하게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양책이 타결이 거의 임박한 것 같아요. 자, 미국이 임시예산안이 이번 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임시예산안도 예산안도 통과를 시켜야 되고, 그다음 부양책도 아마 이번 주말에 아마 타결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뭐 그 샌더슨 의원이라고 있죠. 저 바이든하고 경선에서 민주당 경선에서 붙었던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전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공산주의자다. 나는 합리적인 공산주의자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이에요. 상당히 매파였죠. 자, 근데 저 개인 1인당 사람들한테 돈을 직접 지급하는 거 이거 없으면 나는 안 해. 예산안도 안 해. 그냥 셧다운 되게 그냥 냅둘 거야. 이런 얘기를 했던 분인데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원래 1200달러를 요구했었는데요. 600달러, 개인들한테 지급하는 거, 뭐, 그걸로, 그런 안을 제시하니까, 뭐, 좋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마무리 작업 중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요게, 미국 시장을 상당히 강한 그런 시장으로 이끈 그런 모습이었고요. 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코로나에 확진이 됐다 그래요. 그리고 이 유럽 각국 정상들하고 조금 접촉이 있었어요. 마크롱이. 자, 그래서 이게 조금 일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감도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 와중에 EU는 27일 날 저 화이자 백신 접종을 시작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요. 미국 쪽에서는 모더나 백신도 긴급 사용 승인이 임박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 관련해 갖고 바이든 시대에도 뭐 그렇게 중국에 대한 뭐 저 강한 그런 정책은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뉴스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네요. 자, 뭐 미국 바이든도 저 중국 쪽에 뭐 이런 쪽에는 제재를 좀 강하게 이렇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럴 확률이 높아요. 바이든 같은 경우는 트럼프하고는 또 틀립니다. 트럼프는 일방주의죠.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는 우방국을 이렇게 좀 결집을 시켜서 중국에 뭐 이렇게 대항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경제는 중국 쪽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자, 뭐 아직까지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뭐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돼서 시장에 좀 영향을 줄 것 같으면 뭐 그때는 또 말씀을 드릴 거니까 하지만 뭐 미리 조금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인지해 놓는 건 괜찮겠죠.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 쪽에서 지금 일부는 강한 어조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야, 한국, 니들 중국한테 자꾸 뭐 중국하고 친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야, 중국이 1위 교역국이면 우리는 2위다. 그리고 중국 애들, 쟤네들 우리한테 제일 많이 팔아. 이렇게 하면서 대놓고 협박을 하는
그런 뭐 발언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걸 좀 지혜롭게 잘 좀 넘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정부에서는 그 주식 장기로 들고 가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방안을 지금 내놓을 것이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전에 뭐 불과 한 2달 정도 전이네요. 한두 달 정도 전에, 2달 정도 전에 그 대주주 양도세 3억으로 줄여야 된다고 그렇게 팍팍 우길 때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다. 정신 나간 사람이네.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자, 이제 뭐 정신을 조금 차려가는가요? 뭐 차려가는지, 뭐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뭐 좀 시장에 긍정적인, 친화적인 그런 정책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얘기를 해야죠. 트럼프가 부양책 협상 매우 좋다. 그리고 백신 맞아. 괜찮아. 뭐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퇴임 후에 트럼프가 플로리다에로 가서 살려고 그런 계획 중인데 주민들이 반대한대요. 트럼프 오면 안 돼. 그렇게 반대를 한답니다. 참 재밌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은 달러 인덱스가 90을 붕괴를 시켰습니다. 자, 이 달러 인덱스가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 신흥국 쪽으로 이런 자금 머니 무브 현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또 바이든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 부양책 9천억 달러 이거는 시작일 뿐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본인이 취임하고 난 다음에 더 큰 뭐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강하게 베팅을 할 겁니다. 자, 더 큰 부양책이 나올 거고요. 자, 그리고 제롬 파월 의장은 2분기 말부터 경제가 강하게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 움직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중국 시장 쪽 1%대 정도 상승했죠. 상해가 1.1% 정도 올랐고 홍콩이 0.82%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는 0.05% 정도 약보합 정도로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은 0.47%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 시장 다우가 0.49%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S&P 500이 0.58%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도 0.84%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0.17% 정도 상승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미국 시장 10분봉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면 좀 좋았죠. 뭐 어제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어제도 그냥 좋았죠.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좋은 모습이에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똑같은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갭으로 좀 떠서 시작했다 장중에 살짝 눌렀다가 뭐 오후장까지 이렇게 굉장히 좋은 모습으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마감한 하루였습니다. 일봉 한번 볼게요. 좋죠? 예, 좋아요. 자, 뭐 사상 최고치 돌파하고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자, 뭐 지레 겁낼 필요는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어요. 많이 올랐네. 여기가 고점 아닐까? 이거 그렇게 생각했으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랐네. 여기가 고점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저 주식을 파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랬을 겁니다, 아마. 1700에서 다 팔고, 2000, 뭐 1900에서, 이제 가나보다 하고 사고, 또 2000 넘으니까, 또 2000 넘어서 2000은 부담감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저 TV에서도 그렇고. 그런 얘기들 많이 했잖아요. 그런 얘기 듣고, 안 되나 보다. 이제는 진짜 고점일 거야. 팔고, 또 신나게 더 올라가고, 또 팔고, 또 조금 흔들리면 손절치고, 그런 과정에서 돈을 못 벌었을 겁니다. 자, 주식은 좀 진득하게 기다릴 때는 진득하게 기다릴 줄도 알아야 돼요. 자, 일단 뭐 나스닥 시장 좋습니다. 의심할 바 없는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국내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쪽 그래요. 외국인들이 어제 한 2,500억 정도를 팔았습니다. 자, 근데 어제 저 선물 쪽 수급이 재밌었어요. 외국인들 선물 쪽 수급이.
자, 오전장에는 선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요거는 외국인들 코스피 쪽에서 2,500억 정도를 매도했고 개인이 3,252억을 순 매수했습니다. 자, 기관이 107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 코스닥 시장이 외국인들이 649억 정도를 샀죠. 기관이 818억 정도를 샀습니다. 그래서 이틀 연속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 순매도, 기관 외국인 순매수의 그런 수급이 유입이 됐어요. 자, 요게 말씀드렸던 11월 말부터 시작해갖고 날짜까지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전후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전후해갖고 이런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라는 얘기를 굉장히 누차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자, 근데 그거 그대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런 것들은 1월 달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자, 선물 수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을 61억 정도를 샀죠. 근데 이 수급이 재밌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어제 오전장에 쭉 빠졌었잖아요. 출렁했지 않습니까? 뭐 코스피가 1% 가까이 그렇게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이때 미결 작정을 되게 많이 늘리면서 외국인들 순매도가 2천억 이상이 오전장에 순매도를 했어요. 순매도를 했는데 오후장 들면서 완전히 바뀌었죠. 오후장 들어갔고 이 순매도를 굉장히 많이 줄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계속해서 뭐 조금씩 줄어들더니 종가 무렵에는 이게 종가 되기 전에 순매수 전환했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살짝 순매도 전환했다가 종가에는 순매수로 마감됐는데 이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전체 시장 같은 경우는 이들의 수급,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의 움직임, 여기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에 대한 개념 정도는 익혀두시고요. 그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거 핑계입니다. 그 핑계예요. 제 영상에도 보면 선물 쪽 영상이 몇 개 있습니다. 그것만 보고 어떤 분 그러시더라고요. 제 주위에 계신 분. 이걸 영상을 몇 번을 돌려봤대요. 몇 번을 돌려보니까 이해가 선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가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 정도도 안 하고 무슨 돈을 벌겠다라는 얘기입니까? 자, 그 다음에 일단 수급까지 일단 좀 짚어봤고요. 자, 옵션 수급은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 10분 보험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요건 코스닥이네요. 코스피 시장을 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어제 이때였었죠. 이때. 자, 뭐 조금 좀 마이너스 출발해서 플러스 살짝 나기도 했지만요. 쭉 밀었습니다. 이 과정이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렇게 매도를 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자, 그러면서 시장은 쭉 밀려버렸다가 다시 이때부터 조금씩 좀 줄어들더라고요. 좀 줄어들고 2천 몇백억이었었는데 2천억까지 줄어들고 1,800억, 1,700억, 1,600억 이런 식으로 쭉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오후에는 조금 돌려놓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였어요. 자, 오후장에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이 나오면서 좀 거의 시초가 부분 그까지 회복을 해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됐습니다. 자, 일봉 한번 볼게요. 자, 이격 조정 과정이 나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코스피 시장은 그렇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먼저 너무 달렸잖아요. 먼저 너무 달렸고, 자, 이 코스닥 시장이 뒤따라가는 형태였는데, 자, 지난주 선물 옵션 만기, 동시 만기, 그걸 기점으로 해갖고,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시장 분위기가 확 바뀌었습니다. 대형주 쪽으로는 그냥 옆으로 이렇게 지수가 보여주듯이 옆으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그러면서 이 이동평균선하고 이격을 줄이는 과정, 이런 과정이 나타났는데요. 중소형주 쪽으로 상당히 탄력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자, 1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거래되게 되면 다음 주 금요일은 크리스마스가 있죠. 크리스마스 금요일은 휴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폐장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의 연말이에요 이제. 자, 연말에는
제가 이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때도. 자, 이번에는 먼저 11월 달부터 보통 11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해갖고 배당 투자 관련해갖고 그런 돈들이 들어와서 뭐, 12월 뭐 중순, 중순 이후, 그러니까 뭐 한 11월 20일 정도나 그때까지 이 코스피 시장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좀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이 코스닥 시장이 좀 좋아지는, 중소형주들이 좋아지는 그런 시간도 조금 빨라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딱 그런 움직임이에요. 자, 지금 연말로 가면서 이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이격을 좁히면서 옆으로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격을 좁히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고, 코스닥 시장에는 계속해서 랠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코스닥 시장의 랠리는 1월달 정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아무래도 중소형주 쪽이 움직이면 좀 좋아하시는 그런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돈 벌기 좋을 때입니다. 돈 벌기 굉장히 좋을 때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계좌가 어느 정도 지금 또 커져 있어야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뭐 아직까지도 그렇지 않다라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나중에 장이 좋을 때도 못 버는데 나중에 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될까? 뭐 그거는 지금 당장은 뭐 장이 안 좋다 뭐 이런 걱정은 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또 언젠가는 옵니다. 그런 장이. 그러니까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좀 더 남들하고 같이 해갖고 남들보다 돈 못 벌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이 유튜브 영상 보시는 분들도 안타까운 게요. 이걸 재미로 보는 분이 계세요. 이게 직접 돈하고 관련된 건데 뭔 놈의 재미를 찾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 돈이에요. 제가 드리는 얘기 한마디 한마디도, 이런 얘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직접적으로 현금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 그런 분, 그분들 얼마 전에 댓글 올려주신 분 계시던데, 뭐 칩셋 미디어 70%, CS 윈드 120%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하시던데요. 그분은 그래요. 제 얘기가 이게 곧 현금이었던 거예요. 돈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귀찮다고 뭐 듣든지 말든지 하여튼 그거는 제가 뭐 강요는 안 하겠는데요. 하여튼 좀 잘 좀 이렇게 보고 좀 많이 좀 벌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월요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